자, 한번 봅시다. 주어진 문제. 자, 일단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풀이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 마지막 근의 분리까지 아마 하면은 얼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 네, 봅시다. 자, 우선은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fx라는 식이, fx란 말이 없네요. 미안해요. 자,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우선 직선은 없는 거야. 일단 x축만 먼저 보자. x축이랑 마 1과 3에서 만나고 있어. 괜찮을까? 자, 그러면 1번의 답이 뭐가 되니, 재혁아? 1번. 내가 원하는 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란대. 0이 누구라고 했지? 0을 누구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 그 창문 열어봐봐. 아마 너 정도는 지나갈 수 있을 거거든? 뛰어내릴 수 있을 거야. 얘가 뭐죠? 0이 x축. 됐죠? 그래서 x축보다 작다니까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x축보다 작은 쪽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요 식을. 괜찮을까? 그래서 범위가 뭐에서 뭐야? 마일부터 3까지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였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직선이랑 좀 비교해 달래. y는 mx 더하기 n. 자,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와 5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2번은 우빈아,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저 그래프에서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얘보다, 얘는 뭔데 저 그림에서? 쟤를 뭐라 불러? 이렇게 생긴 거야. 직선. 그치?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크다는 위야 아래야?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보라색. 됐어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 그래서 그거의 범위를 쓰면 마이보다 작은 쪽, 5보다 큰 쪽. x가 마이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오케이? 자, 그러면 53번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자.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저 그래프를 준 다음에 너희한테 얘를 구하라고 했지. 가운데 부호가 반대네, 그치? 그럼 어찌됐든 요놈의 그래프를 우리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차이점 뭐야? x가 뭘로만 바뀌었어? 마이너스 x지, 그치? 잘 봐. 원래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야. 제곱이니까 맨 앞은 안 바뀌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쓴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그대로 똑같겠지, 그치? 대신 가운데 거만 마이너스 bx로 바뀌겠지. c는 그대로일 거고. 맞냐?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건 y축 대칭이에요. 알겠니? 저 주어진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원래 1에 있던 게 얼마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원래 마이너스 2에 있던 게 어디로 가? 2로 갈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는 좌우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게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 됐니? 내가 바라는 건 얘들아 어디야? 0보다 작은 쪽, x축보다 아래쪽 요 부분을 바라네. 보라색은 맨날 부러뜨리는 것 같아. 됐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된다. 괜찮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옆에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네요. 54번. 얘는 뭐 그래프만 안 주고 문제는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빠르게 해봅시다. 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둘이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데 Y좌표가 주어져 있어. 아무 생각 없이 X좌표 쓰시면 안 되고 그때 X좌표 찾아야죠. 2 넣어야 3 나오죠. 직선에다가 7 넣어야 8 나옵니다. 괜찮을까? 내가 원하는 거는 fx 빼기 x 빼기 1이 뭐보다 0보다 크다를 원해. 그렇다고 요놈의 식을 세울 게 아니라 우리는 fx와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의 대소관계를 따지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fx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답은 그냥 뭐야? 2와 7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x의 합 3부터 6까지. 됐죠? 답은 얼마? 3부터 6까지 4를 빼뜨렸어? 오, 집중하는 점 확인한 거야. 알지? 내 의도? 3, 4, 5, 6 됐어요? 18이 답입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서영아, 55번 문제 빠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볼래? 됐지? 자,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어떻게 풀어야 돼? 마이크 빌려줘? 자, 누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건 얘들아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인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건 단 하나야. 뭐? 교점이 있냐 없냐. 재혁아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재혁이 목소리가 엄청 얇아졌던 것 같은데 방금? 재혁아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분필 잡는 게 달라졌지? 우빈아 뭐가 없어? 교점이 없으면 뭐라고? 못 들었어. 해! 조금 더 정확하게. 근 똑같은 말이잖아. 이씨. 실근이 없다. 실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실수인 거밖에 못 그려. 허수인 거 못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에서 교점이 없다라는 건 실근이 없다라는 말이야. 알겠어? 즉 그냥 뭐 하면 돼? 서로 연립해. 대입법을 써. 그리고 넘겨.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됐지? 얘가 뭐가 없다고? 실근이 없다고 판별식 써야지. m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서 4배 한 거 빼면은 0보다 작다.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전개하셔도 되고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범위가 m 더하기 2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6, 2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을까? 듣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 56번에 2번을 한번 끄적여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아래쪽에 있다라는 말은 크다냐, 작다냐? 크다야, 작다야, 아래쪽에 있다. 작다야, 작다. 그치? 누가? 2차 함수가 누구보다, 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범위가 됐어?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뭐랑 뭐 사이래? 마이너스 5부터 1 사이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 말을. 됐어? 그럼 부등식의 해가 얘라는 거지, 그치? 얘들아,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뭐라고? 방정식의 해라고,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b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해가 얼마? 마5랑 1이라는 뜻이라고. 이해가요? 자, 그럼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뭐 a-2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제로. 요놈의 해가 마이너스 5랑 1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둘의 합은 부반대니까 a 빼기 2, 둘의 곱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됐니? a 얼마? 마이, b는 얼마? 그냥 2. 됐을까? 자, 57은 1, 2번 둘 다 풀 겁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른지를 잘 읽어보세요. 비교하면서 볼 거야. 네. 자,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할 거야. 일단 말 자체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건 느껴지지, 얘들아. 그치? 됐어? 자, 첫 번째 문제는 같은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x는 서로 다른 값일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자, 그러면 서로 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 맞아. 어떤 상황을 바라는 거야? fx라는 놈의 그래프가 gx라는 놈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야. 또는 접하는 것까진 괜찮다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시면 돼. 넘겨서 계산이 가능하지. 똑같은 x니까. 그치? 그럼 fx 빼기 gx는 뭔데?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한 번만 정리하자. 2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플러스 mx 빼면 3 마이너스 m.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됐어?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괜찮을까? 그 아래로 볼록한 게 항상 x축보다 떠 있으면 좋겠어. 또는 등호 있으니까 접해도 괜찮아. 그럼 뭐라고 읽혀야 돼? 교점이 없거나 교점이 한 개야. 실근이 없거나 실근이 한 개. 즉 중근이란 뜻이야. 됐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빼기 앞뒤 곱. 제어가 0보다 어때야 돼? 교점이 없다. 교점이 한 개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한 개다. 엎드리세요. 매질을 당해야겠는데. 실근이 없다는 0보다 작다고, 실근이 하나라는 0보다 0이랑 같다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됐어? 제어가 됐어? 자, 그러면 요거만 그냥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m제곱에 플러스 4m에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 m에 관한 2차 함수지, 그치? 한 번 더 그려서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5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건 아래쪽이니까 사이 값이 되겠구나. 결론, 마이너스 5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요게 1번의 답이야. 됐니? 자, 2번은 계산을 못해, 얘들아. 다시. 얘는 똑같은 x였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식 그대로니까. 근데 여기다가 x1 넣고 여기다 x2 넣으면 계산 못해. 이제 서로 다른 값이니까. 맞아? 얘는 완벽하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러면 1번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자, 1번의 그림은 f가 이렇게 생기고 g가 이렇게 생기면 1번을 만족하는 거야. fg. 어떠한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f가 위에 떠 있는 거. 요게 1번이 원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그림은 2번은 만족하지 않아. 왜? 서로 다른 값 집어넣을 수 있다 했지, 그치? f에다가 얘들아 x-1이 이 값이라고 해보자. g한테 집어넣을 x-가 아니구나, 미안해. x2가 요 값이라고 하자. 그럼 어때? 얘는 fx1인데
요 놈은 gx2지. 우빈아 누가 크냐? fx1과 gx2 누가 커? 세상을 잃은 것 같아요. 자, 1, 2. 누가 커? 다 안 해. 왜? 위에 있는 게 더 커?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는 만족 못한다고. 2번을 만족을 못해. 요 식을. 맞아? 1번은 만족하는 그림인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은 판별식으로 푸는 게 맞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건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푸는 거였지? 우리 방학 때 했어. 어떻게 푼다 했지? F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이 G의 가장 큰 값보다도 커야 돼. 다시 요 값이 얘보다 위에 있어야만 말이 되는 거잖아, 이 말은. F가 항상 크다는 거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해갔어? 그래서 F 중에 가장 작은 값도 G의 가장 큰 값보다 크면 된다고.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도 크면 다른 값들 다 무조건 크겠지. 어떤 값을 갖고 오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차이점 알겠니? 차이점?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알겠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똑같은 x면 우리가 연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대로 풀면 되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얘가 더 크다라고 나오면 요놈의 최소값이 요놈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f의 최소값은 뭐예요? 얘들아, x에 얼마 집어넣은 거야? 축, 꼭지점 1. 그래서 f1이 자, g의 최대값은 축 얼마? g가 요거야. 축이 얼마? m. 그래서 gm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f1 얼마? 1. gm 얼마? m 집어넣으시면 m제곱 더하기 m-1. 자, 요식만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넘겨서 m제곱 더하기 m-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m에 관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2란 1이라는 근을 가져.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므로 아래쪽을 원했으니 답은 -2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요게 2번의 답이 되겠죠. 정리 좀 잘해 주세요. 네, 자 59번 뭐 간단한 거 같아요. 판별식만 2번 써달라는 얘기지 얘들아. 자, x제곱 플러스 2루트 2x 마이너스 m에 m 플러스 1 곱해진 게 자, 얘가 실근을 갔는데 그럼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승은아?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다행이네요. 자, 실근에 갖는다는 크거나 같다였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될 거예요. 절반의 제곱, 얘 가리고 제곱 2. 뒤에 거 빼주시면 m 더하기 1.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냐? 얘들아, 요거의 해가 뭐야? 허근. 부등식에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들아. 부등식은 실수니까. 맞아? 그래서 뭐 해야 돼?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알겠어? 요놈의 그래프는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와. 여기까지 괜찮을까? 무슨 말이야? 떠있단 얘기야, x축에. 쏘리 m축에.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니까. 됐어? 그럼 어때? 제어가 항상 떠있네? 항상 0보다 크네, 그치? 그럼 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오, 그래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허근 죽일 거야, 알겠지?
자, 방정식이 아니면 니네가 허근을 볼 일이 없어. 이건 부등식이잖아. 그치? 허근 안 돼. 허근 나오면 이렇게 교점이 없으니까 떠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n-2x 더하기 4가 허근을 갖는데 얘는 방정식이니까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요놈의 판별식 D2라고 할게요. n-2의 전체 제곱에서 4배를 빼야 되니까 16. 허근 0보다 작다일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야, 제곱해서 얼마? 16보다 작다지. 얘 좀 외워 이제. 그치? 얘는 뭐랑 뭐 사이야? 마사랑 4 사이야. 제곱해서 16 되는 것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치? 그치, 민건아? 그치? 왜 손가락 빨면서 자고 있어? 괜찮아? 자, 그럼 양면에 2를 더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답을 쓸 때는 얘랑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요놈 겹치는 거 써주면 돼. 그치? 그럼 얘는 뭐 다였고 거기에 요거 겹치는 거면 얘가 그냥 답이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보단 크고 6보단 작다였습니다. 2번. 됐나요? 오케이. 자, 60에 2번 풀고 쉴게요. 60-2번. 네. 자, 60-2번. 다음 문제에 약간 저게 스포가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나조건이. 일단 가조건부터 얘들아. 저 부등식이 어떻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했으면 좋겠대. 맞냐? 그럼 너희가 가장 먼저 체크할 거 첫 번째, K가 0일 때부터 생각.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 어디에도. 그쵸? 그래서 K가 0일 때 먼저 생각하시면 주어진 부등식이 1보다 0이 크다. 야, 항상 성립이냐 아니냐? 항상 성립이죠. 그럼 내가 원했던 K 값 중 하나인 거야. 0이라는 값은. 이건 항상 성립 부등식 맞잖아.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0이 아니라면 얘들아, 얘는 이제부터 2차 부등식인 거야. 그치? 근데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려면 이렇게 생겨야겠지. 자,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 K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는0 했을 때 어때? 교점 없다. 뭐 없다, 재혁아? 교점이 없으면? 그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는0이라는 방정식을 세우셨을 때. 그래서 나오는 K의 범위가 얼마야? 첫 번째 요식에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오실 거야. 자, 그러면 0도 있었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도 있으니 가조건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K의 범위는 0 이상 4 미만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조건.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주셔야 돼. 서로 달라야 되니까. 됐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그쵸? 자, 근데 니네가 좋아하는 허근이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허근이면 떠 있는 거라고. 떠 있는 거. 그치? 그러면 어때? 요건 항상 성립 아닌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모든 실수인 거야.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됐어? 자,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의 합 2K 0보다 커야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야. 세 번째, 두 근의 곱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잠깐 쉬었다가. 얘도 양수여야 돼.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K는 1보다 크다가 나와요. 자, 그럼 나조건에서 만족하는 K는 모든 실수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를 모두 다 만족해야 하므로 K의 범위가
1보다 크다가 돼요. 됐죠? 자, 그럼 가조건도 만족하고 나조건도 만족한다고 했지, 얘들아. 그럼 뭐 써야 돼? 겹치는 거 쓰는 거야. 요놈과 요놈이 겹치는 거. 됐나요? 그래서 최종 답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쓸게. 실근 부호. 자, 첫 번째로는 우리한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라는 조건을 줄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때야 돼? 두 근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두 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어휴, 그치? 크거나 같다예요. 자, 두 근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는 거야. 중근도 분명히 두 근은 맞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두 근이 양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두 근은 존재해야 돼. 됐어? 그런 다음에 그 두 근이 양수면 더해서 양수여야겠지. 근각계수 관계. 그런 다음에 우빈아, 곱하면 당연히 뭐여야겠어? 두 근이 양수면 양수여야겠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변형돼서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 괜찮아? 그럼 뭐 해주면 돼? 1번만 0보다 크다로 바뀌면 되는 거야. 2번, 3번은 동일하게 양수면 되고.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이제 뭐 나올 차례니? 두 근이 뭐일 때? 음수일 때. 자, 두 근이 음수라는 거는 두 근이 존재해야 돼. 또 정확하게는 두 실근이 존재하다야. 얘들아, 양수와 음수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대소관계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일단 실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여기 내포잖아, 그치? 개그야, 웃어. 민관이 웃어. 잠 깨, 빨리. 됐어? 너 때문에 한 거야. 나 원래 이런 개그 안 쳐. 알잖아.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실근이라는 게 가정되어 있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고. 자, 그럼 요번엔 어때야 돼, 하느라? 두 개 더하면 네, 음수여야겠지. 음수 두 개 더하면 음수겠지. 3번 승은아,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뭐겠어? 얘도 안 낚이네요. 오케이, 양수여야겠죠. 음수 곱하면 양수 되니까. 됐죠? 그럼 얘도 똑같이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됐죠? 그럼 뭐만 바뀐다고? 1번만 바뀌면 된다고. 등호만 빠지면 돼. 됐어? 자, 너희가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게 3번. 두 근이 부호 반대. 야, 두 근이 부호가 반대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서로 같을 수 있어, 없어? 서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 1번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2번. 야, 양수, 음수 더하면 뭐냐? 몰라가 맞아. 됐니? 3번. 대신에 두 개를 곱하면 뭐겠니? 음수겠지? 자, 기억할진 모르겠어. 두 근이 곱해서 음수면 얘들아,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 다시, 두 근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2번, 1번 따질 필요 없는 거야. 내가 한 2번 정도 설명했을 건데 3번째 설명을 할게. 알겠지? 자, 만약에 2차, 이건 안 써도 돼.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두 근의 곱이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얘잖아. 얘가 음수래. 맞아?
자, 판별식 잠깐 볼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괜찮을까? 얘들아,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떤 거야? 반대라는 뜻이지, 그치? 야, 둘의 부호가 반대면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양수냐, 음수냐? 음수지.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요거 양수야. 됐어? 그럼 양수에다가 제곱 더하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가 자동으로 만족돼. 내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자, 이 말을, 두근이 부호 반대라는 이 말을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기억해요.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조건은 무조건 하나의 식만 쓰면 해결돼요. 이건 뒤에 가서 근의 분리에서도 마찬가지야.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조건은 조건 하나만 따지는 거야. 됐니? 괜찮아? 자, 그러면 요 유형에서 변형은 어떻게 일어나지? 요 유형에서 변형은 어떻게 일어나? 어떤 변형이 일어나? 어떤 말이 추가돼?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된다? 두 근의 합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야.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과 같다. 당연히 두 근의 합은 0이다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3번 정도 설명한 것 같아요. 저 뒤에서도 인정하죠, 그쵸?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자. 난 설명할 건 다 한 거거든? 자, 61번에 2번, 3번을 한번 직접 해볼까요? 61번에 2번과 3번을 한번 해보자. 네. 자, 우선은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61-2번.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는데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들아, 첫 번째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음수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당연히 음수네. 따질 게 없다, 그치? 대신 세 번째, 두 근의 곱 K 플러스 6도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마륙보다 크다가 나와요.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들아, K는 마륙보다 크면서 얘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보자면 마륙보다 크다, 마오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 답은 마이너스 6 초과 마이너스 5 이하라고 등호를 빼먹으시면 안 되지. 됐죠? 자, 2번은 서로 다른 부호 그리고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겁먹지 말고, 미안해, 얘가 2번이야, 얘가 3번이고, 자, 서로 다른 부호라고 나오면 그냥 두 근의 곱이 음수다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답은 그냥 뭐야? K가 1보다 작다. 끝이야, 이게. 3번. 됐어요? 네. 자, 62번 도전. 해봅시다. 네. 자, 보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자, 서로 다른 부호 보자마자 우리 뭐 해줄 거야? 당연히 두 근의 곱.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된다. 다른 거 따질 필요 1도 없어. 그치? 그런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 합은 체크는 해야겠지. 그럼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데 2번 푸는 거야. 어떻게 2번? 첫 번째,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m은 1보다 작아야 돼, 현재. 맞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뭘 줬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22라는 조건을 줬잖아. 그치? 그럼 얘도 다시 한번 두 개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해달라는 얘기겠죠. 합의 제곱에서 빼자. 2번 곱을.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 정리하시면 m제곱 마 4m 마 2m 마 6m 6 넘어와서 빼기 16 제로. 그래서 m값은 2개가 나오지만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보라색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 얘가 맞아. 그쵸? 마2다 라고 골라주셔야겠죠. 괜찮을까? 오케이. 자, 6, 3번 빨리 하고 근해 분리로 넘어갑시다. 네, 뭐 아까 시킨 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그 변형되는 형식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부호가 어찌됐든 다르니까 두근의 곱 음수라는 조건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지? 그런 다음에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크냐 작냐? 크다요? 크다라고 했으니 뭐 해줘야 된다고? 두근의 합 음수인 절대값이 더 크면 더했을 때 미안해 부호 반대에 자꾸 틀리네. 네, 음수여야겠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옆에서 위에서 나오는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자, 요거 잘 봐. 위로 볼록 0보다 작아. 벌어져 사이값이야. 위로 볼록 0보다 작아. 벌어지는 모양이지, 그치? 됐어? 그럼 두근만 찾으면 돼. 1이랑 3.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흰색과 노란색 다 만족해야 되니까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왜? 나 잘못 썼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의 부호 반대 두근의 합 엎드려 흐름을 끊었어. 자, 그러면 뭐 1보다 작다가 있고 3보다 크다가 있잖아, 그치? 겹치는 건 뭐야? 3보다 크다라는 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됐나요?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틀려놓고 내가 틀렸다고 지금 막 너 틀림 막 이러면서 노리고 얘기한 거야? 나 안 틀렸어. 민간이 1번 맞지? 네. 1번 맞지 답? 그 답 확인한 게 아니야? 너 틀렸어. 틀렸는데 안 보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다음 문제 답 확인을 하고 있다고? 야, 지금 엄청 건방진데. 1번. A는 3보다 크다. 나 안 틀렸어, 얘들아. 니네, 야, 씨.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면은 시험 점수 다 공개해, 씨. 민가의 점수 오늘 시험 보고 내가 공개한다. 됐어요? 이해 가요? 뭔 말인지? 뭘 이해 못했는데? 네가 설명할 때 안 듣고 뭘 이해 못했는데? 더해서 음수. 근데 더할 때 이거 부호 반대. 그래, 똑같이 틀렸네. 이씨. 자, 그럼 이제 근해 분리라는 것도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근해 분리라는 놈은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의 뭐야? 일반화 버전이야, 일반화 버전.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두 근이 양수다라는 조건은 뭘로 바뀔 수 있어? 두 근이 0보다 크다야. 맞지? 맞아? 두 근이 음수라는 건 0보다 작다겠지. 아까 말했죠. 두 근이 부호가 반대는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였죠. 맞지? 이제부터 할 내용은 요게 꼭 0일 필요가 없는 거야.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런 조건들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거를 우리는 근해 분리라고 불렀어. 왜 뭔데? 너 자꾸 우빈이 괴롭혀. 너 그러면 우빈이 때려 내가. 우빈이 아끼는 거잖아. 때리면 네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그치? 알았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일단 편의상 fx는 얘들아
아래로 볼록한 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풀게. 알겠지? 자, 그러면 두 근이 A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나왔다고 칠게. 어떤 특정 A라는 값보다. 괜찮을까? 잘 모르겠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봐. 아래로 볼록한 놈이 두근, 는영했을 때 X축이랑 만난다라는 뜻이야. 두 점에서.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A보다 오른쪽에 있기를 바란다야. 현재 내가 원하는 상황은 저 상황인 거야. 괜찮을까? 그럼 우선 첫 번째 뭘 먼저 해야 돼 하느라? 두근이 크다 작다 따지려면 일단 두근이 존재해야 되지. 그치? 맞아. 실근 맞아. 그래서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작다는 안 돼.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저런 그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 두 번째 따질 거는 저 그림에서 fx에 a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괜찮니? 그래서 요 놈의 값을 따지는 거야. 얘들아, 요거는 fa라는 함수값일 거야. 맞을까? 그 fa의 값이 저 그림상, 내가 원하는 그림상 어때? 0보다 커야 돼. 됐어? 이걸 안 하면 A가 여기 가운데 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까? 야, 근데 FA가 0보다 큰 거는 A가 어디에 있을 때도 오른쪽에 있을 때도 성립하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따지는 게 뭐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지는 게 축이야, 축. 보라색은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고 노란색은 내가 원하는 케이스는 축보다 왼쪽에 있다잖아. 그치? 그래서 세 번째로 따지는 게 뭐다? A보다 축이 크다. 됐나요? 세 가지 따져야 돼. 똑같아, 아까 거랑. 자, 잘 봐. 왜 세 가지인지. 얘들아,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면 둘 다 양수인 거냐? 둘 다 음수인 거냐? 확정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가 추가가 되면 확정을 할 수 있어? 두 개를 더했더니 양수라는 말이 추가되면 둘 다 뭐야? 양수지. 됐니? 잘 봐. 저기 내가 두 번째 썼던 거 있지? A 넣어서 양수다는 얘도 되고 얘도 된다 했지? 그게 바로 요 아래 거야. 곱.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거를 확정해 주려고 합은 양수다 해주잖아. 맞아? 그게 추계방 정식이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잘 생각해. 두근이 알파 베타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럼 이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관련이 있는 놈이야, 축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까? 됐어?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거의 일반화 버전인 거야, 근해 분리가. 관계가 분명히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자, 한 글자씩 외워야 되죠. 요 놈을 뭐라 불렀지 우리가? 그래서 그때 판별식 따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게 뭐야? 그래서 함수값 따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대칭축 따지시면 됩니다. 파남대 기억하세요, 순서. 됐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두 근이 A보다 작다. 얘들아, 두근이 양수랑 두근이 음수는 뭐만 달랐어? 두근이 양수랑 두근이 음수다는 둘 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돼요. 맞지? 그런 다음에 두 개 다 곱이 뭐였어야 돼? 곱이 양수여야 돼. 함수값이 곱이라고. 됐어? 근데 뭐가? 세 번째, 두근의 합이 부호 반대지 요번에. 하나만 다르다고, 하나만. A가 오른쪽에 있길 바라는 거야 요번에. 그럼 A가 축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하나만 달라, 이 둘은. 됐냐?
괜찮니?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A가 있대. 야, 두 근 사이에 A가 있다.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몇 개 따진다고? 한 개만 따지면 된다고. 아까 뭐 따졌어? 두 근의 곱만 따지면 돼. 됐니? 곱만 따질 건 뭔데? 얘가 곱이라고, 함수값이. 얘가 곱이랑 관련된 놈이라고, 곱. 알겠어? 그래서 얘는 뭐만 따지면 돼? 함수값만 따지면 돼. 어떤 상황인데 fx가 아래로 볼록인데 두 근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에 a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두 근의 곱. 어때? 음수다. 괜찮을까? 아까 실근의 부호 썼던 거랑 똑같아, 얘들아. 잘 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생겼지. 근데 부호가 반대지. 이건 뭐였어? 두 근이 양수, 두 근이 음수. 뭐만 반대? 합만 반대.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뭐만? 곱이 음수다였잖아. 요번엔 뭐야? 곱이 양수다였지, 이 둘은. 이거랑 부호 반대. 이해 갔어요? 관계가 100% 있어. 똑같이, 완전히. 알겠지?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방식이다. 사실 실근의 부호 까먹으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끄적여 볼 건데 이거 마저 쓰고 있는 사람들 빨리 좀 적어 놓으세요. 잠깐 시간 줄게. 자, 봅시다. 64의 1번.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원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 얘들아. 이렇게 생긴 얘가 누구야? 거기 나와 있는 2차 함수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더하기 10이라고 나와 있는 요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얘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1보다 크길 바란대. 이런 상황이야. 됐니? 됐어? 근데 이게 두 근이 뭐 접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판별식이 0이면 이런 상황인 거야. 어차피 똑같아. 알겠지?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해줘? 첫 번째 판별식 짝수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을까?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데 이거 벌어지는 값이냐 사이 값이냐? 벌어지는 값이야. 두 근 뭐랑 뭔데? 사랑 마상. 그럼 뭐해?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게 벌어지는 모양이라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 뭐 해줘야 돼? 함수값 따줘야 되지, 그치? 함수에다 얼마 집어넣으라고? 1 집어넣으라고. 괜찮을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만데? 마이너스 k 플러스 13. 그게 뭐여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k가 13보다 작다가 나오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얘 1이 누구보다 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축이 뭔데? k. 그래서 k가 축이 k야.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붙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수직선상에 그려서 겹치는 거 써주면 되고 1번의 최종답은 4 이상 13 미만이라는 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됐어요? 오케이. 자, 2번 너무 쉽네요. 그러면 뭐 있다고?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뭐만 따지라고? 함수값. 함수값 따지기 전에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간혹 함수가 음수 위로 볼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와 있는 함수식을 일단 적어봐. 아래로 볼록이 확실해. 됐지? 그래서 얘가 뭐 해야 된다고? 두 근 사이에 2가 있길 바란데 뭐만 따지면 된다고? 2 넣어서 음수다. 2 집어넣으면 4-12-2k 더하기 k제곱 음수.
됐나요? 그래서 정리해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됐지? 자, 사이값 벌어지는 값. 사이값 근 뭐랑 뭐? 사랑 마이 사이값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근해 분리 몇 번만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66에 2번만 풀고 다음 장 넘어가자. 66에 2번. 자, 66에 2번은 그냥 표현이 조금 길게 할 뿐이야, 얘들아. 우리가 이러한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얘가 일단 두실근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고 했으니 아래로 볼록인데 x축이랑 두 번 만난다는 얘기거든. 맞지? 근데 그 알파 베타 사이에 얼마가 있어야 된대? 0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알파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길 바라고 베타보다 오른쪽에 2가 있길 바라는 거야, 얘들아. 됐니?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0이야. 왜?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너희가 따질 건 함수값만 따지면 돼. 여기에 지금 특이 조건 붙은 건 마일 0이잖아. 그놈들의 함수값들만 따져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k 더하기 4가 될 거야. 정리하면 그건 양수면 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k인데 음수여야 돼.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k 얼마니? 더하기 4 다시 양수여야 돼. 그냥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일 넣으면 그냥 k니? 그 다음에 0 넣으면 k 빼기 2니? 2 넣으면 k 더하기 6이네?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k가 0보다 커야 되고 k는 2보다 작아야 되며 k는 마륙보다는 커야 된대요. 됐어요? 겹치는 거 찾으면 됩니다. 0보다 크다. 2보다 작다. 근데 마륙보단 크다.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 요 가운데. 됐어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EX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알겠죠? EX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2라고 풀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거기 다음 페이지에선 69번만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다라는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봅시다.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맞죠?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을. 둘 다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데? 0?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내가 일단 얘가 실근을 갖고 있는 게 베스트지. 일단 실근을 가져야겠지. 그치? 0이 어디에만 안 있으면 돼? 0이 어디에만 안 있으면 돼, 얘들아, 결국에? 여기서부터 이쪽에만 0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만 0이 없으면 0이 왼쪽에 있겠지. 그럼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겠지. 이해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케이스 쪽에서 풀어도 되고. 괜찮아? 그래서 나는 문제는
한 근이 0이 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할 거야. 알겠지? 좀 어려운 문제야. 첫 번째,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x는 0이라는 게 한 근이 되는 경우부터 생각하자. 0이 근인지 아닌지가 좀 귀찮단 말이야, 문제 따질 때. 알겠지? 그럼 x는 0이 한 근이면 얘들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은 0이죠. m값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이지. 맞니? 대입해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분의 16x는 0이 될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나머지 한 근 얼마야? 나머지 한 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6 나와버린단 말이야. x로 묶으면. 됐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아니야?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x는 0이라는 게 한 근이 되면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돼. 맞아. 즉 x는 0은 절대 근이 돼서는 안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x는 0이 근이 아니라면 얘들아, 아래로 볼록한 저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두 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0의 위치는 세 군데 중 하나일 거야. 맞지? 이 세 군데, 이게 0이면 안 된다며, 일단. 됐어?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어디야? 얘랑 얘잖아. 괜찮을까? 저 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 돼. 됐어? 그 중에 쉬운 걸 먼저 하자. 얘부터 하자. 왜?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하면 무조건 하나는 0보다 큰 거지. 됐어? 두 근 사이에 0 존재는 아까 뭐였니?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 음수면 돼. 두 근의 곱. 괜찮아?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적어도 하나의 양의식은 가지니까. 괜찮을까? 자,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야? 요 상황이지. 이게 뭔데?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 크다지, 그치? 그럼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 클 조건은 뭐였어? 판별식 일단 써야 되고,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8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냐? 근데 이거는 니네가 좋아하는 허근. 그치? 판별식 써보면 허수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모든 실수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 떠있는 거지, 떠있는 거.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두 근의 합 얼마? 양수여야 된다고. 두 근 다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파에도 0보다 커야 된다고. 됐냐? 그럼 만족하는 m의 범위가 뭐가 돼?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지, 그치? 야, m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은데 양수일 수 있니? 없네. 불가능하다. 됐어요? 고로 나오는 m의 범위는 뭐만 성립해? 요거만 성립하겠지. 됐어요? 그럼 정수 m의 최소값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2번이 답입니다. 잘 봐야 돼. 요거가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가 아니야. 주황색 또는 초록색이 성립하면 되는 건데, 초록색에선 m의 범위가 안 나왔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지, 그치? 그래서 주황색 상황만 m값이 만족하면 된다가 결론이에요. 됐어요? 만족하는 최소 정수 마이너스 2라서 제곱하면 4. 됐어? 오케이. 자, 25쪽.
내가 3차 하나, 4차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70번과 72번만 보고 마무리하자. 알겠지? 오늘 우리 괜찮아? 왜? 더 71번도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뭔데? 얘기해봐. 해가 없는 거예요. 그치, 얘는 겹치는 게 없잖아. m은 0보다 큰데 얘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표정들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70번과 72번을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70번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2개의 음의 실근과 1개의 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1 넣으면 0 돼. 그래서 니네 조립제법으로 오랜만이죠?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1 넣으면 0 된다는 거 눈에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십니다. 조립제법 쓰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는 1이라는 양의 실근이 하나가 나와요. 됐어? 근데 문제에서 2개의 음의 실근과 1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2개의 음의 실근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끝났네.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2차 방정식 풀면 2개의 음의 실근 가질 조건 똑같이 하는 거야. 방금까지 한 거. D는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4 뺀 건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됐어요? 자, 그럼 주어진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a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벌어지는 모양이 나올 거야. 지금 전개하면 얘들아 아래로 볼록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럼 근되는 거 생각해. 1 넣으면 0 된다. 마 3 넣으면 0 돼요. 그게 두근이고 벌어지는 모양이야. a가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제 좀 감 좀 잡히지. 빨리 푸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의 실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음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a는 마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게 돼요. 마지막으로 두근의 곱 1이니까 양수인 거 전혀 문제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다 만족해야 돼, 세 가지를. 그래서 이 첫 번째 놈 마3 이하 마1 이상 얘랑 두 번째 놈 마1보다 크다.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건 요만큼. 그래서 a의 범위는 1 이상. a의 최소값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쓸 시간 줄게. 드디어 마지막 문제 봅시다. 얘들아, 거기 보기차 방정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치? 내가 그때 막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요런 게 있어 막 대박이지 막 했지만 오늘 이제 새롭잖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자. 얘들아, 만약에 너희한테 이런 보기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쳐보자.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줄 거야? 얘는 치환을 하면 모양이 너무 이쁘다, 그치?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나오지. 됐어요? t는 얼마 또는 얼마가 되지? 2 또는 마이너스 1. 괜찮을까? 그래서 t라는 건 원래 x제곱이었죠. x제곱이 2가 되거나 x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은 얼마 또는 얼마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괜찮을까? 아래에서 나오는 x값은 뭐죠? i랑 또는 마이너스 i. 됐니?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야. 뭐냐면 보기차 방정식은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t가 양의 실근을 가지면 x가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게 돼요. t가 음수인 값을 갖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혹시나 t가 0이라는 근을 갖게 된다면 x도 0이라는 근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서로 다른 식은 한 개가 돼버려, 이 상황은. 기억나요? 처음 보진 않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았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4개. 그래서 그 문제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한 후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t 더하기 m 더하기 5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t가 양수값 가지면 x값 2개 존재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거, 그치? 근데 서로 다른 네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안 겹쳐야 돼. t값이 서로 다른 값이 나와야 된다고. 양수는 양수인데 서로 다른 양수값.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재호가 이해가 안 가?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거 똑같이 가면 돼. 알겠죠? 한 단계만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두근의 곱 m 플러스 5 0보다 크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안해, 등호 빼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풀면 뭐 나오니? m제곱이 16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야, 그러면 제곱이면 아래로 볼록이야, 양수니까, 그치? 16보다 크다면 두근 생각해. 사랑 마사야.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4보다 크다 또는 마사보다 작다.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m의 범위는 m이 마이보다 크다. 쏘리, m은 마이보다 작다. 마지막에서 나오는 범위는 m은 마오보다 크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범위가 뭐가 되니? 마오보단 크고 마사보다는 작다가 되는 것 같네요. 요게 마지막 문제 답이었습니다. 와,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문제 아직 뭐 다 풀어서 갈 수 있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